기초생활수급자인데 압류방지 통장에 지난달 90만 원이 남아있고 이번 달 수급비 120만 원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합치면 210만 원인데 압류방지 통장 한도가 185만 원이라고 들었거든요. 이 경우 문제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185만 원 한도는 잔액 한도가 아니라 월 입금 한도이기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많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압류방지 통장 한도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통장에 돈이 쌓여있을 때 새로운 수급비가 들어와도 되는지, 그리고 압류방지 통장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까지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압류방지 통장이 무엇인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압류방지 통장은 정식 명칭이 압류방지 전용 통장이고 흔히 행복지킴이 통장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통장의 핵심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돈은 입금이 차단된다는 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185만 원이라는 숫자의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통장 잔액이 185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이해예요. 185만 원은 한 달 동안 새로 입금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김소담 씨가 지난달에 절약해서 90만 원을 남겨두었다고 해보죠. 이번 달에 수급비 120만 원이 들어오면 통장 잔액은 210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 새로 들어온 돈은 120만 원뿐이니까 185만 원 한도 안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몇 달 동안 절약을 계속해서 통장에 300만 원, 400만 원이 쌓여도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수급비로 들어온 돈이라면 잔액이 얼마든 모두 압류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이것이 압류방지 통장의 핵심 기능이거든요. 그럼 압류방지 통장에는 어떤 돈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기초생활급여는 물론이고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정급여 같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복지급여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반대로 본인이 직접 현금을 입금하거나 다른 수입은 시스템상 차단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압류방지 통장을 카드 결제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카드 결제 후 취소되는 환급금이나 연체 발생 시 납부금 등은 입금이 제한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드릴게요. 압류방지 통장으로 온라인 쇼핑을 하고 나중에 환불을 받는다고 해보죠. 이때 환불금은 복지급여가 아니라 일반 금액이기 때문에 압류방지 통장에 입금이 안 됩니다. 그러면 환불금이 중간에 묶여서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요. 이런 경우 카드사에 별도로 연락해서 다른 계좌로 환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압류방지 통장으로 대출 상환을 자동이체로 설정했는데 연체가 발생했다면 연체료 납부를 위해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불편함 때문에 결제용 계좌는 별도로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방지 통장은 1인 1계좌 원칙에 예외로 운영됩니다. 보통은 모든 복지급여를 하나의 계좌로 받아야 하는데 압류방지 통장은 기존 계좌와 별도로 개설할 수 있어요.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는 특정 조건에서 2개의 계좌를 등록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제 실제 상황별로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게요. 이소담 씨가 매월 수급비 100만 원을 받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첫 달에 60만 원을 사용하고 40만 원을 남겨두었어요. 둘째 달에 다시 100만 원이 들어와서 총 14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때도 새로 들어온 돈은 100만 원이니까 185만 원 한도 안에 있어서 문제 없어요. 만약 셋째 달에도 절약해서 또 40만 원을 남기고 넷째 달에 100만 원이 들어와서 총 220만 원이 된다면 통장 잔액은 185만 원을 초과했지만 새로 들어온 돈은 100만 원이니까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절약하다 보면 통장에 상당한 금액이 쌓일 수 있고 모두 압류로부터도 안전해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많이 쌓이면 재산의 소득 환산액으로 계산되어 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금융재산에 대해 월 6.26%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거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본재산액이라는 개념입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는 아예 재산 계산에서 제외해주거든요. 서울은 9,900만 원, 경기도는 8,000만 원, 광역시와 세종시, 창원시는 7,700만 원, 그 외 지역은 5,300만 원까지가 기본재산액이에요.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분이 금융재산이 6천만 원 있다고 해도 기본재산의 9,900만 원 안에 있기 때문에 소득환산을 하지 않습니다. 이 기본재산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소득환산을 적용하는 거예요. 추가로 생활준비금으로 가구당 500만 원은 공제됩니다. 의료비나 관혼상제비 같은 기본적인 생활준비금을 고려한 것이죠. 그리고 3년 이상 가입한 장기금융저축에 대해서는 연간 500만 원, 총 1,5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해줘요. 구체적인 계산을 해보면 서울 거주자가 금융재산 1억 2천만 원을 보유했다고 가정해볼게요. 여기서 기본재산의 9,900만 원을 빼면 2,100만 원이 남아요. 다시 생활준비금 500만 원을 빼면 1,60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환산을 합니다. 1,600만 원에 월 6.26%를 곱하면 월 100만 원 정도가 소득으로 간주되는 거죠. 따라서 압류방지 통장에 돈을 계속 쌓아두는 것보다는 적절히 사용하거나 장기저축 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정기예금이나 적금 중 3년 이상 상품에 가입하면 장기금융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압류방지 통장 개설 방법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시중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개설할 수 있어요. 통장 첫 페이지에 압류방지 전용 통장이라는 문구가 표시되니까 이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설 후에는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 압류방지 계좌로 등록해야 해요. 이때 일반 계좌와 압류방지 계좌를 잘못 등록하면 지급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압류방지 통장은 수급자 본인도 별도 금액을 임의로 입금할 수 없어요. 오직 정부에서 지급하는 복지급여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권의 제한이나 변동이 발생하는 행위, 예를 들어 압류나 질권 설정, 담보 제공,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모두 제한됩니다. 만약 동사무소에서 정확한 답변을 못 받으셨다면 시군구 기초생활보장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에 전화해보세요.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자마다 숙지 정도가 다를 수 있거든요. 정리하자면 압류방지 통장의 185만 원 한도는 월 입금 한도이지 잔액 한도가 아닙니다. 매달 새로 들어오는 복지급여가 185만 원을 넘지 않으면 통장에 얼마가 쌓여있든 문제없어요. 다만 금융재산이 기본재산액을 넘으면 소득환산으로 인해 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헷갈려 하시는 만큼 혹시 비슷한 궁금증이 있으셨던 분들은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서 더 많은 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소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